햇볕이 쨍한 오후. 작은 군사기지 사무실 안에는 나른함이 감돌았다. 오래된 에어컨은 낡은 선풍기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희미한 바람을 내뿜을 뿐이었다. 책상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김민지 하사의 손놀림은 기계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창밖 먼 곳을 향해 있었다. 멀리 보이는 철조망 너머에는 기지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그 그림자 아래로 그녀의 덧없는 평화가 존재했다. 민지는 차가워진 커피잔을 무심하게 만지작거렸다. 커피에 쓴 향이 희미하게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마저도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사무실의 유일한 소음은 낡은 시계의 규칙적인 초침 소리뿐이었다. 똑딱, 똑딱.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고독을 재촉하는 듯했다. 민지는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부대 식당에서 홀로 식사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고 주말이면 다른 동료들이 면회를 가거나 외출을 나갈 때도 그녀는 늘 혼자였다. 그녀의 방은 단정했지만 그만큼 생기가 없었다. 벽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었고 개인적인 물건이라곤 낡은 군용 침대 옆 작은 협탁에 놓인 빛바랜 가족 사진 한 장뿐이었다. 사진 속 어린 민지와 그녀의 여동생 그리고 자애로운 할아버지의 모습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리움이자 동시에 아픈 기억이었다. 그날 저녁 민지는 평소처럼 식당 구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텅 빈 테이블은 그녀의 외로움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때였다. 식당 문이 열리고 젖은 몸으로 비틀거리는 작은 유기견 한 마리가 안으로 들어왔다. 몸의 절반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다리를 절룩이는 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다른 병사들은 훈련소에 개가 들어왔다며 소리치거나 멀찍이 떨어져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어떤 이들은 관리실에 신고해야 한다며 혀를 찼다. 하지만 민지는 달랐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남은 밥과 고기를 접시에 담아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이리 와.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강아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 뒷걸음질 쳤지만 이내 민지의 손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민지는 강아지의 털을 쓰다듬으며 작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미소였다.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이 작은 생명에게 기꺼이 자신의 마지막 한 조각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연민과 강인한 품위를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강아지를 두부라고 이름 지어주고 몰래 숙소로 데려가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규정 위반이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두부는 민지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다. 밤이 깊어지고 민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늘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잠시 눈을 붙여도 악몽이 찾아들기 일쑤였다. 어두컴컴한 공간, 희미한 비명소리, 그리고 차가운 손길. 그 잔혹한 기억들은 늘 그녀를 따라다녔다. 이따금 민지는 잠결에 신음하며 손목을 감싸 쥐었다. 왼쪽 손목 안쪽에는 희미하게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몸에 새겨진 비밀스러운 흔적이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그녀만의 표식. 이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 그리고 숨겨진 능력에 대한 미약한 실마리였다. 새벽녘, 두부가 민지의 곁에 바싹 붙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민지는 협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고 해진 편지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봉투에는 그녀의 어머니의 필체로 민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민지가 아주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다. 편지에는 희미하게 번진 잉크로 몇 줄의 글이 적혀 있었다. 민지야, 네 안에는 네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힘이 있단다. 어둠이 널 삼키려 할 때 그 힘이 너를 지켜줄 거야. 할아버지가 널 훈련시킨 이유도 그것 때문이란다. 이 세상의 그림자는 너무나 깊고 네가 반드시 맞서야 할 때가 올 거란다. 민지는 편지 내용을 되새기며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늘 이상한 말을 하곤 했다. 할아버지 또한 그녀에게 유별나게 엄격한 훈련을 시켰다. 평범한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어울릴 때 민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숲속에서 맨몸으로 달리고 격투 기술을 배우고 알 수 없는 암호를 해독하는 훈련을 받아야 했다. 그 시절의 기억은 그녀에게 너무나 혼란스러웠고 어쩌면 벗어나고 싶은 굴레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낡은 편지와 손목의 흉터는 단순한 과거의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녀의 현재와 미래를 잇는 미스터리한 실마리였다. 그녀는 아직 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그림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치 운명처럼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파도가 곧 닥쳐올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정기 휴가를 앞두고 있었다. 오랜만에 할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존재였다. 그는 늘 민지에게 강인함을 가르쳤고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가 잘 다녀와. 김하사 상관의 말에 민지는 짧게 경례를 하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무언가 짓누르는 듯한 답답함이 있었다. 부대 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문득 뒤를 돌아봤다.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군사기지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다. 그곳에는 그녀가 알지 못하는 혹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군인의 삶을 살고 싶었지만 운명은 이미 다른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민지는 기차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은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며칠 전부터 할아버지와의 연락이 뜸해진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정확하고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그의 침묵은 늘 불길한 징조였다. 민지는 휴대폰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민지의 심장을 조여왔다. 그녀는 애써 괜찮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휴가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폭풍 전야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그녀의 할아버지가, 그리고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가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민지의 휴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렸다. 기차역으로 향하던 버스 안에서 그녀의 휴대폰이 격렬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그녀의 할아버지 김대호였다. 민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평소 차분하고 침착하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지야, 큰일이 났다. 박 대장 일가, 그들이 드디어 움직였어. 내 조사가 너무 깊이 들어갔나 봐. 그들이 날 노리고 있어. 민지의 눈이 크게 떠졌다. 박 대장 일가. 그 이름은 그녀에게 깊은 증오와 불안감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박 대장은 군부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인물이었고, 그의 아들 박정호 대령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부 핵심 요직에 있었다. 민지의 여동생이 의문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 할아버지는 박 대장 일가가 그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고 굳게 믿었고, 지난 몇 년간 홀로 그들의 비리를 추적해왔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민지는 다급하게 버스 기사에게 정차를 요구했다. 안 돼, 민지야. 넌 여기 오면 안 돼. 이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그들이 나에게 복수하려는 거야.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내가 찾은 증거들이 있어. 중요한 증거들이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끊겼다. 할아버지 여보세요. 할아버지. 민지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흔들며 외쳤지만 수화기에서는 찢어지는 듯한 잡음만 들려왔다. 통화는 끊겼다. 민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다. 그녀의 심장이 마치 망치질하듯 격렬하게 뛰었다.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성광처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땀으로 축축한 찜통 같은 훈련장. 숨을 헐떡이며 쓰러져가는 어린 여동생의 모습.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작은 몸. 의사는 과도한 훈련으로 인한 열사병과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그들이 내 딸을 죽였어. 박 대장 그놈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어. 할아버지의 절규가 그녀의 귓가에 다시 울리는 듯 했다. 민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고통스러운 기억은 그녀의 가슴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분노와 무력감을 다시 일깨웠다. 버스는 이미 그녀의 기지를 한참 벗어나 있었다. 민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낯선 풍경들이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갔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버스에서 내렸다. 지금 당장 할아버지에게 가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할아버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국방부 인사과였다. 이 김민지 하세계. 귀관은 현 시각부로 모든 휴가를 취소하고 즉시 원대 복귀 후 극비 프로젝트에 합류할 것을 명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박정호 대령에 직접 지휘해 있으며 위반 시 군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것임. 민지의 손에서 휴대폰이 다시 한번 힘없이 떨어졌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극비 프로젝트 박정호 대령의 직접 지휘,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할아버지의 경고, 그리고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투입.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로 던져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돌아갈 곳은 없었다.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이미 산산조각이 났다. 할아버지는 위험에 처했고 그녀 자신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분노, 두려움, 그리고 동시에 오래 잠자고 있던 어떤 본능이 그녀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복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는 강렬한 의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민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기지 방향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다. 찌는 듯한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그 아지랑이 너머로 거대한 군사기지가 마치 괴물처럼 웅장하게 서 있었다. 그곳은 그녀의 삶을 파괴했던 그림자의 봉어지이자 동시에 그녀가 진실을 파헤쳐야 할 전장이 될 터였다.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기지로 향했다. 낡은 군복은 땀으로 축축했고 등에는 무거운 짐이 지워진 듯했다. 택시 안에서 민지는 창밖을 응시했다. 초록빛으로 우거진 산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어둠을 꿰뚫는 듯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기에 맴돌았다. 증거들이 있어 우리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녀는 반드시 그 증거를 찾아야 했다. 할아버지의 안전을 확인하고 여동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리고 박 대장 일가가 벌인 모든 악행을 만천에 드러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와 결의는 그녀를 더 이상 약하고 평범한 하사관으로 머무르게 하지 않을 것이었다. 군사기지의 정문에 도착하자 위병소 병사는 민지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복귀 명령이 내려왔다며 그녀를 즉시 안으로 들여보냈다. 기지 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질서정연했다. 그러나 민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병사들의 표정, 그들의 움직임, 심지어 공기마저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긴장감을 품고 있는 듯했다. 민지는 배정받은 숙소로 향했다. 짐을 풀 새도 없이 그녀는 곧장 박정호 대령의 지휘실로 호출되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철한 눈빛에 박정호 대령이 그녀를 맞았다. 그의 주변에는 몇몇 장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다. 김하사, 극비 프로젝트에 합류한 것을 환영한다. 박정호 대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위압감이 느껴졌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최근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다. 너의 능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너는 이번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민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불안하게 뛰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이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그들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들의 속셈을 알아내는 것, 그리고 할아버지를 구하고 진실을 밝힐 기회를 찾는 것.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대령님, 민지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기밀 유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그녀를 감시하고 그녀를 덫에 가두려는 박 대장 일가의 교활한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도 했다. 민지는 그들의 그림자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복수의 불길과 뜨거운 정의감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거대한 폭풍 속으로 뛰어든 작은 나비가 되었다. 그러나 그 나비는 날개를 잃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폭풍을 잠재울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었다. 박정호 대령의 지휘실은 차갑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벽면에는 복잡한 군사 지도가 펼쳐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기밀 문서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박 대령은 날카로운 눈으로 민지를 훑어보며 말했다. 김하사, 너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핵심 분석팀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기밀 유출 사건의 범인을 찾아내고 유출된 정보의 경로를 역추적하는 것이 너의 임무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함께 미묘한 의심의 기색이 섞여 있었다.
민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박 대령은 민지의 경력 파일을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네, 할아버지. 김대호 씨는 오래전 정보부 소속이었더군. 퇴역 후에도 군사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민지의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녀를 시험하고 감시하며 결국에는 제거하려는 계획임이 분명했다. 그녀는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치솟았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입에서 조롱처럼 흘러나오는 것을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며칠 후 민지는 분석팀에 합류하여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수많은 암호문과 복잡한 네트워크 기록들을 검토해야 했다. 그녀의 팀원들은 대부분 경력이 오래된 베테랑들이었지만 그들은 민지를 노골적으로 무시했다. 특히 팀장인 최중사는 민지를 향해 비아냥거렸다. 여자들은 이런 복잡한 일에 익숙하지 않지.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실수만 할 뿐이라고 민지는 그들의 비웃음과 경멸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모든 감각을 집중하여 데이터의 미세한 흐름을 읽어내려 노력했다. 숫자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는 듯했고 그 속에서 그녀는 평범한 이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이 진행되었다. 이 훈련은 최근 기밀 유출이 발생한 특정 시설의 보안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가상적의 침투 경로를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박정호 대령은 직접 훈련을 지휘하며 민지의 팀에게 해킹된 암호문을 해독하고 침투 경로를 30분 안에 파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불가능에 가까운 시간 제한이었다. 시간은 30분이다. 모든 팀은 최대한 빨리 암호를 해독하고 적의 침투 경로를 파악해라. 박 대령의 목소리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다. 팀원들은 허둥지둥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복잡한 암호문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최 중사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시간이야. 대령님이 우리를 시험하는군 이라며 짜증을 냈다. 민지는 침착하게 자신의 노트북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화면을 스캔했다. 다른 팀원들이 놓치고 있는 미세한 오류,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의도적으로 숨겨진 듯한 숫자의 배열. 할아버지가 어릴 적 그녀에게 가르쳐 주었던 암호 해독 기술이 본능적으로 발휘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적 사고가 아니었다. 마치 직감처럼 그녀의 뇌는 복잡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재구성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특별한 힘이 바로 이것임을 직감했다. 민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주변의 소음도, 동료들의 불평도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정신은 오직 암호문과 숫자들의 배열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20분 남았다. 15분 남았다. 초조해하는 동료들 사이에서 민지는 갑자기 마지막 암호 해독에 성공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가상의 적이 침투할 것으로 예측되는 3가지 경로와 그들의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냈다. 그녀는 즉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최중색에 내밀었다. 팀장님, 해독했습니다. 침투 경로와 목표 지점도 파악했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최중사는 민지의 보고서를 힐끗 내려다보며 코웃음 쳤다. 이제 와서 뭘 했다는 거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잖아. 네가 뭘 안다고. 그때였다.
박정호 대령의 옆에 서 있던 이진우 중위가 민지의 보고서에 관심을 보였다. 이진우 중위는 젊지만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장교였다. 그는 최근 군부내에 만연한 부조리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었고, 특히 박 대장 일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보고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민지가 파악한 침투 경로는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매우 논리적이고 치밀한 경로였다. 대령님, 김하사의 보고서를 보십시오. 이진우 중위가 박 대령에게 보고서를 내밀었다. 박 대령은 이진우 중위의 표정을 보고 의아한 듯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는 내용을 확인하고는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표정에는 미세한 놀라움과 함께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민지의 분석은 완벽했다.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냈다는 것은 그녀가 단순한 하사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이 김하사가 파악한 것인가? 박 대령의 목소리에는 질문의 의도보다 확인의 의미가 더 컸다. 민지는 굳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대령님,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을 때 이 경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진우 중위는 민지를 바라봤다. 그녀의 침착함과 놀라운 분석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단순한 병사가 아닌 숨겨진 재능과 강인함을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박 대령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새로운 의심과 경계심이 피어나는 것을 감지했다. 훈련이 끝난 후 박정호 대령은 민지를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그는 차가운 시선으로 민지를 마주하며 말했다. 김하사, 내 능력은 예상보다 뛰어나군. 하지만 네 가족 배경과 할아버지의 과거는 군사 기밀에 접근하는 데 있어 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민지는 그의 말에 담긴 위협을 정확히 읽어냈다. 그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녀의 배경을 빌미로 그녀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을. 저는 군인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할 뿐입니다. 민지는 짧게 대답했다. 박 대령은 싸늘하게 웃었다. 충성심은 증명되어야 하는 법이지. 김하사, 앞으로 너는 이번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를 내게 직접 제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든 행동은 철저히 감시될 것이다. 이것은 감시이자 동시에 그녀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였다. 그는 민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내려 할 것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이 상황을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계획 속으로 더 깊이 침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은 셈이었다. 민지는 사무실을 나오면서 이진우 중위와 눈이 마주쳤다. 이진우 중위는 그녀에게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것은 경고이거나 혹은 연대의 표시일지도 모른다고 민지는 생각했다. 박 대령의 지시 이후 민지에 대한 감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녀의 통신 기록은 실시간으로 확인되었고 그녀의 동선은 철저히 추적되었다. 최중사를 비롯한 분석팀원들은 박 대령의 말을 듣고 민지를 더욱 노골적으로 따돌렸다. 그들은 민지를 위험한 존재로 취급하며 그녀에게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다. 민지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경계심이 그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병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실을 찾아야 하는 임무를 띠고 거대한 음모에 심장부로 들어선 요원이었다. 그녀의 심장 박동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강렬한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민지에 대한 박정호 대령의 감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의 지시는 명확했다. 김하사의 모든 행동을 보고해라. 사소한 것도 놓치지 마라. 민지는 자신의 통신이 감청되고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의 숙소에 도청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와 연락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어느 날 박 대령은 민지에게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브리핑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에는 미묘한 함정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민지에게 접근 권한이 없는 특정 기밀 정보를 조사하도록 유도했다. 이것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교활한 계략임이 분명했다. 민지는 박 대령이 자신을 간첩으로 몰아넣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민지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다. 그녀의 할아버지 김대호가 군사기밀 누설 및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뉴스 속보에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 옆에는 박 대장 일가가 군 기강 확립에 나섰다는 식의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붙어 있었다. 민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했다. 그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 비열한 누명에 갇혔다. 그녀는 박 대령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대령님, 저희 할아버지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 뭔가 잘못된 겁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강렬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박 대령은 싸늘하게 비웃었다. 김하사, 네 할아버지는 수십 년 전부터 군사 기밀에 접근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어. 이제야 그 진실이 드러난 것뿐이지. 내 여동생의 죽음도 아마 네 할아버지의 비뚤어진 행동 때문에 벌어진 불행일 게다. 그의 조롱 섞인 말은 민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여동생의 죽음을 입에 담는 그의 모습에 민지는 온몸이 떨려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렸다. 당신이 무슨 권리로 감히... 민지는 이를 악물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렸다. 박 대령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봐, 김하사, 넌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였어. 네 할아버지를 구하고 싶다면 군검찰에 네 할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증언해야 할 거야. 물론 내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돌아갈 테지만 말이야. 그의 제안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할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 또한 죄를 뒤집어 쓰라는 것. 민지는 정신없이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의 눈앞은 온통 뿌옇게 흐려졌다. 그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이진우 중위와 마주쳤다. 이진우 중위는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네주었다. 김하사, 진실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재판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의 말과 쪽지에는 민지를 향한 깊은 연민과 함께 알 수 없는 조언이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희미하게 사법부 건물 지하 3층, 창고 A7이라는 알 수 없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지의 재판은 군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판 장소는 민지의 여동생이 사망했던 오래된 군사기지 내에 있는 구사법부 건물이었다. 그곳은 민지에게 끔찍한 악몽이 서려 있는 곳이었다. 박 대장 일가는 민지를 그곳에서 심판대에 세워 2번 죽이려 했다. 이것은 단순히 할아버지를 벌하는 것을 넘어 민지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였다. 민지는 이진우 중위가 준 쪽지를 꽉 쥐었다. 사법부 건물 지하 3층, 창고 A7. 이진우 중위는 분명히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민지는 재판까지 남은 며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할아버지의 사건 파일을 뒤졌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지난 몇 년간 박 대장 일가를 추적하며 모아온 자료들을 떠올렸다. 그 자료들 중에는 분명히 박 대령 일가의 비리를 입증할 증거들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했다. 군 검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조작하여 할아버지를 유죄로 몰아가고 있었다. 민지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를 돕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진우 중위마저도 박태령의 감시 때문에 그녀를 직접적으로 도울 수 없었다. 그는 멀리서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재판 전날 밤, 민지는 홀로 사법부 건물 지하로 잠입했다. 이진우 중위가 알려준 창고 A7은 낡고 먼지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녀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낡은 상자들 사이를 헤치며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흔적을 찾았다. 그녀는 할아버지의 오랜 습관을 떠올렸다. 할아버지는 중요한 물건을 숨길 때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표시를 남기곤 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서 민지의 눈은 예리하게 빛났다. 그녀는 벽에 희미하게 새겨진 작은 별 모양의 각인을 발견했다. 할아버지가 어릴 적 그녀에게 비밀을 가르쳐주며 사용했던 표시였다. 그 별 아래에는 작은 틈이 있었고 그녀는 그 틈 안에 숨겨진 낡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USB에는 진실이라는 단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을 찾은 것이다. 하지만 그때였다.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김하사,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최 중사의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는 박태령의 지시를 받고 민지를 미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들켰다. 최 중사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네 할아버지는 결국 쓰레기통에 처박힐 거고 너도 마찬가지야. 박대령님은 이런 쓰레기들을 아주 싫어하시거든. 최 중사는 조롱하듯 말했다. 민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USB를 숨길 시간조차 없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순간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에 맞서 싸울 것인가?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모든 고통과 비극을 끝낼 유일한 방법은 오직 진실을 밝히는 것뿐이었다. 최 중사는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민지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USB를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민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결의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 USB가 할아버지의 무죄를 입증하고 여동생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낼 유일한 열쇠임을 알았다. 이 순간 민지는 자신 안에 잠자고 있던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전사였다. 그녀는 진실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최 중사는 민지의 손에 들린 USB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얼굴에는 비열한 승리감이 번져 있었다. 이제 끝이다. 김하사, 네 할아버지처럼 너도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하지만 민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갑고 강렬한 투지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포기하지 마라, 민지야. 최 중사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총구를 겨눴다. 쓸데없는 저항은 하지 마라. 순순히 넘기면 그나마 편하게 갈 수 있을 테니까. 민지는 순간적으로 주변을 둘러봤다. 낡은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상자와 쇠붙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배운 격투 기술을 떠올렸다.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라. 주변 환경을 이용해라. 최 중사가 한 발자국 더 다가서는 순간 민지는
몸을 낮춰 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최 중사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 낡은 상자 위로 넘어졌다. 총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민지는 지체 없이 총을 주워 들었지만 그녀는 총구를 겨누는 대신 최 중사의 팔을 제압하고 그의 목에 칼날처럼 날카로운 팔꿈치를 겨눴다. 증거를 없애고 날 함정에 빠뜨리려는 당신들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야. 민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했다. 최 중사는 그녀의 눈에서 살기 어린 냉정함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렸다. 이 하사는 자신이 알던 나약한 여군이 아니었다. 민지는 최 중사를 묶어 창고 안에 가두고 서둘러 USB를 품에 숨긴 채 지하를 빠져나왔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재판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군사법정은 이미 언론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 대장과 박정호 대령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고 공소검사는 할아버지 김대호가 국가 기밀을 유출한 간첩이라며 그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강직했다. 공소검사의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재판장은 김대회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지만 피곤함에 비틀거렸다. 그때 민지가 법정 문을 열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민지의 목소리는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박 대장과 박정호 대령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특히 박정호 대령은 민지의 등장에 경악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지하 창고에 갇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이다. 재판장은 민지에게 앞으로 나와 증언할 것을 허락했다. 민지는 차분하게 증언대에 섰다. 그녀의 눈은 박 대장 일가를 향해 있었다. 저의 할아버지 김대호는 간첩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박 대장 일가가 자신들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조작한 음모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공소검사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증거도 없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마십시오. 민지는 품속에서 USB를 꺼내 높이 들었다. 저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할아버지께서 지난 몇 년간 박 대장 일가의 비리를 추적하며 모아온 자료들입니다. 기밀 유출 사건의 진범과 그들이 저의 여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재판장은 USB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군사기술팀은 즉시 USB의 내용을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는 박 대장 일가의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 고위 공직자들과의 은밀한 유착 관계, 그리고 군사 기밀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해외로 빼돌린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타났다. 그 중에는 민지의 여동생이 사망했던 훈련소의 비밀 보고서와 박정호 대령이 당시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녹취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법정 안은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의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박 대장과 박정호 대령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들의 표정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감히 반박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정호 대령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지의 여동생이 참여했던 위험한 훈련을 강행했고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열사병 사망을 단순 사고로 위장했다는 증거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민지의 할아버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 이때 이진우 중위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재판장을 향해 경례를 하고는 말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모든 사실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김하사가 이 증거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지하 창고에 잠입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최 중사가 기마사를 막으려 한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이진우 중위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그는 박정호 대령이 자신을 협박하며 민지를 간첩으로 몰아넣으려 했다는 사실까지 폭로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법정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꿨다. 군검찰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작한 증거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언론인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고 그들의 눈에는 특종을 잡았다는 흥분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김대호는 민지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민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침내 할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여동생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재판장은 잠시 숙고하더니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김대호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김민지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몇의 목소리였지만 이내 법정 전체가 민지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감동이 가득했다. 그들은 나약해 보였던 한 하사관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는 과정을 목격한 것이다. 박 대장과 박정호 대령은 군사경찰에 의해 즉시 체포되었다. 그들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지를 노려봤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정의로운 승리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다. 군법의 심판을 받게 될 그들의 미래는 암울했다. 민지는 천천히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힘껏 끌어안았다. 장하다, 내 손녀, 네가 해냈구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감격으로 떨렸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이겨내고 마침내 정의를 이룬 환희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가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지는 사회적 승리였다. 법정의 환호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람들은 민지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들의 질문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하지만 민지의 시선은 오직 한 곳, 할아버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김대호 할아버지는 민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자부심과 함께 그동안의 고통이 스쳐 지나갔다. 박 대장과 박정호 대령은 군사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발악했다. 박 대장은 이 더러운 음모를 꾸민 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힘이 없었다. 박정호 대령은 민지를 향해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민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권위는 산산조각 났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 그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었다. 군법에 따라 그들은 즉시 구금되었고 군사 재판을 통해 그들의 죄는 낱낱이 밝혀질 것이었다. 언론은 박 대장 일가의 비리와 추악한 진실을 대서특필하며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며칠 후 할아버지 김대호는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민지는 그의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병실 안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민지야, 내 덕분에 살았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명예도 되찾았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안도감이 배어 있었다.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혼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더 일찍 할아버지 곁으로 왔어야 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다. 아니다. 민지야, 네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여린 아이가 아니야. 너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이룬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할아버지는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내게는 새로운 삶이 주어질 거다. 네 재능을 더 큰 곳에서 펼쳐야 해.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이진우 중위가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민지와 할아버지에게 격려를 하고는 말했다. 김하사, 그리고 어르신,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대장 일가는 자신들의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이진우 중위는 민지에게 하나의 제안을 건넸다. 국방부에서 김하사에게 정식으로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함께 정보국 특수부대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김하사의 뛰어난 분석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보국 특수부대. 그것은 그녀의 어릴 적 꿈이기도 했다.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자신을 평범한 존재로 여기며 그 꿈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능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었다. 불의에 맞서 싸우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민지는 이진우 중위를 바라봤다. 중위님,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우 중위는 부드럽게 웃었다. 김하사는 믿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김하사가 이 나라에 필요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할아버지 김대호는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민지야, 받아들여라. 너는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야. 네 어머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다. 민지는 제안을 수락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박 대장 일가의 그림자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 후, 민지는 새로운 부대로 전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하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계급을 달고 정보국 특수부대의 일원으로서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최첨단 장비로 가득했고 그녀의 임무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일들이었다. 이진우 중위는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그는 그녀의 팀에 합류하여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그들은 종종 퇴근 후 할아버지를 찾아가 식사를 함께 하거나 지난날의 일들을 회상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이상 쓸쓸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민지의 옆에서 그녀의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그녀의 새로운 삶을 응원했다. 한 번은 민지가 이진우와 함께 할아버지의 병실을 찾았을 때였다. 민지는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박 대장 일개에 맞서는 것이. 할아버지는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 여동생의 억울한 죽음과 그들을 응징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나를 버티게 했지. 그리고 너, 민지야, 네가 있었기에 내가 버틸 수 있었다. 그는 민지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네가 진실을 밝혀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야 내 마음이 편안하구나. 민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맞잡았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는 고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김민지 소령은 이제 정보국 특수부대 내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 요원이자 존경받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분석 능력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위기 대처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나약한 하사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군의 자랑이자 젊은 군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존재였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에도 두 번째 봄이 찾아왔다. 그녀는 이진우 대위와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이진우는 언제나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그녀가 힘든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주었다. 그들의 집은 항상 따뜻하고 활기가 넘쳤다. 할아버지 김대호는 이제 완전히 회복하여 민지와 진우의 곁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손녀의 성공과 행복을 누구보다 기뻐하며 늘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민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다. 그녀는 군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와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여동생 이름을 따서 김민아 군인 인권보호기금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군 복무 중 불공정한 다유를 받거나 인권 침해를 당한 군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어느 날 민지는 기금의 후원자들을 위한 자선 행사에서 연설을 했다. 단상에 선 그녀의 모습은 당당하고 빛났다. 저는 한때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거대한 권력 앞에서 좌절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포기하지 않았고 정의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저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설을 이어갔다. 이 기금은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군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군대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며 모든 장병의 인권이 존중받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작은 약속이자 제 여동생 미나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연설은 청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기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나 기금은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군대 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에 갇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민지는 또한 정기적으로 전국 군부대를 순회하며 강연을 했다. 그녀는 젊은 사관생도들과 병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의 빛은 반드시 어둠을 뚫고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민지와 진우는 그녀의 할아버지와 함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작은 도서관 개관식에 참석했다. 이 도서관은 미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곳으로 군인 가족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었다. 민지는 리본 커팅을 하고 도서관 안에 들어섰다. 책장이 가득 채워진 따뜻한 공간. 아이들이 책을 읽는 소리.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평화롭게 울려 퍼졌다. 도서관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민지, 할아버지, 그리고 어린 미나의 행복했던 가족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미나는 천진난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의 여동생은 단순한 슬픈 기억이 아니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이 되었다. 민지는 창밖을 내다봤다. 푸른 하늘 아래 넓게 펼쳐진 들판에는 황금빛으로 물든 벼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다.
그녀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는 한때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힘든 겨울을 지나 찬란한 두 번째 봄을 맞이한 듯했다. 이 봄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독자 여러분께 저희 이야기꾼은 김민지 소령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진실을 향한 불굴의 의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불의와 맞서 싸우고 주변에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며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김민지 소령과 같은 이야기꾼들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이야기꾼의 다음 작품에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민지 소령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